국민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죠. 그런데 선거 부정,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다면 대통령이 정통성과 자기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정부가 추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공항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주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총 92주째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이유로 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총리,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물어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또 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요?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사실 몰랐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저기 사실 어디에서 몰랐어요? 있었던 시위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92주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영판, 김능환, 이종호, 문상구, 김하영 등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북한 물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발이 적법하고 정확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 고발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상 180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1015일째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심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백주 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92주째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청와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도 바로 수사에 나서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나 아무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퇴진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비리적인 관건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당을 운영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세요. 시바약단을 지휘한 문정은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실상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사회부사는 국가보훈처가 총동원된 총체적인 반권 선거였습니다. 자, 박정희 씨가 만든 중앙정보의 구심, 국가정보원이 그에 따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송두리 채 뽑아버린 중대한 국가 범죄였습니다. 199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과정에서 국민의 피로 쟁취했던 헌법적 가치,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승만의 관권 선거보다 더욱더 악랄한 국기 문란 사고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 2012년 12월 19일 선거 당일 출구 조사는 어땠습니까? KBS, MBC, SBS의 합동 출구 조사는 오후 3시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2.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출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삼성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9일 밤 8시 45분에 KBS는 박근혜 당선 무력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때의 전체 개표율은 24.4%였습니다. 서울의 개표율은 6.4%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저녁에 당선 무력이라는 방송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 유권자 839만 표 중 6.4%인 53만 표만 개표했을 뿐인데 적어도 개표 시간이 7시간 정도 지나야 개표의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 말씀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내가 지금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실을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각 선거관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상황을 이론별로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이세요? 자, 첫 번째 사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했습니다. 자, 159분 침산이동 제1투표입니다. 개표 대시 시간이 16시 43분. 개표 정리 시간이 16시 57분입니다. 자, 투표는 오후 8시까지, 6시까지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 시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입니다. 17시 35분에 개표를 해서 17시 43분에 개표를 끝냅니다. 인천고등학교 주회관 투표가 진행 중인데 그 시각에 인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개표를 했다? 귀신이 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선거관리원에서 제보한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2투표구를 보십시오. 16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18시 38분에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가인은 18시 30분까지 참가했다고 또 서명을 합니다. 결국은 투표함이 18시 30분까지 안동시 중앙로 497번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투표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18시 16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남 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대동시 동사면 제5투표입니다. 18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데 왜 재판을 안 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간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의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사전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대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대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대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말 명예훼손하는 그런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기록이에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언론이 부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체가 그 자체도 참 언론에 대한 중대한 명예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예를 든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제가 그 당시에도 정부에 있었던 들어보지 못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말씀드리잖아요. 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시 동네는 제1부입니다. 21시 14분에 대표를 시작해서 21시 24분에 대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대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안 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대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군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대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대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 대표 결과는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대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간이 20시 57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방송이 나간 37분에 대표가 시작이 됩니다. 대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대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표 조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 결과로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충청남도는 투표수가 59,420수가 더 많았어요. 또 인천시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57명가 사라졌습니다. 18대 대선 후보자 투표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결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이고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현장에는 투표 때도 그렇지만 개표 때도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 그냥 말씀하신 거 계시게 되면 없는 일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예요. 중앙선거위원회 관리 자료를 의원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았다고 하는데 자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가만히 듣고 계세요. 국민 여러분, 소련의 국제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대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대표하는 자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국제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력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중 대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시절 당시 선거 부정을 파헤쳤던 최고 검찰총장을 지원했던 장관입니다.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의식 잔담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의식 망명을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이루는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을 중앙선거 관리정책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원의 선거 사범들을 북한 논란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전자 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